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도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전이 절대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현재 미국인들 중에 보시면 4명 중에 1명만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도 그래요. 왜냐면 이란이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계속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와닿지가 않으니까 국민적인 동의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유가가 폭등하고 이 불안감이 더 엄습하는 거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가 가능하면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뭐 많은 사람들도 예측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기전으로 끝낸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장도 좀 매도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고 현재까지는 선물 지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된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골드 가격을 예시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골드 가격이 얼마 전까지 계속 상승을 했죠.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나오면서 너도 나도 금을 사야 된다. 한 돈에 1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금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폭락했냐면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 워시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워시가 매파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것을 기대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골드가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골드가 약세가 된다는 것을 염두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겁니다. 또 몇 개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증거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워시가 임명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어요. 당황스럽죠. 어이가 없죠. 실버는 뭐 반토막 났어요. 실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급등을 하면 할수록 추격 매수세가 막 붙어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렇게 큰 폭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국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코스피가 여러분이 보셔도 전무후무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상승장이 존재했거든요. 이 상승장이 아주 우습게 보일 만큼 여기도 상승장이었는데 아주 우습게 보일 만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도 별거 아닌 악재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는 것처럼 차익 실현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우려는 뭐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이 봉쇄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이쪽으로 석유가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란산 석유가 수출되는 건 아닌데 이란이 이 길목을 막게 되면 사우디 쪽에서 수출되는 석유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는 거고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 속으로 밀고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경제가 좋아서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과 지금처럼 과거에 있었던 오일 쇼크 현상과 비슷해서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갑자기 오르는 건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경제가 잘 굴러가서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 유가 좀 올라도 우리가 사주겠다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워도 유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금값만 올랐지 증시에는 뭐 안 좋은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봉쇄 이게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무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미국에게 압박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쩌면 이제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이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보여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악재로 봤을 때는 악재긴 한데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종합적인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 자산이 그렇게 폭락하는 것처럼 차익 실현이 좀 터지게 된다면 큰 폭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는 ETF로 들어왔지만 이 개인들의 돈이거든요 결국. 근데 개인들의 돈의 특성은 뭐냐면 조금만 겁을 주면 하루아침 만에 심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몇 억씩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지만. 근데 이거를 몇 억씩 주고 고점에서 살 때는 분명 긍정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큰 금액으로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잘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심리가 더 많이 흔들리고 고점이다 보니까 더 쉽게 매도를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골드랑 실버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기대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가 약간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반등에 성공했다가 지금 약간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안심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슈가 발생하는 이런 크기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떨어졌을 수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방어해 주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전부터 모멘텀 안 좋았잖아요. 미국 시장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갈 사람은 미리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확인하고 내일 시장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